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노계윤입니다. 자, 허리나 목 통증, 단순히 근육 피로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지만 신경이 눌리게 되면 이 통증이 허리나 팔, 다리뿐만 아니라 점차 번지게 되고요. 감각 이상이나 저림 혹은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 척추와 신경질환은 조기 진단과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극히 일부일 뿐 대체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의 주제는요. 저림과 통증 동반하는 척추질환, 그 치료법은 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알짜 정보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챙겨보시고요. 아울러 방송 보시면서 허리나 목 통증, 척추질환으로 힘겨워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웅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권중입니다. 여러분의 척추 건강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권지웅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허리와 또 척추 건강에 대한 다양한 건강 고민 있으신 분들 해결해 드리기 위해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허리와 척추 건강에 대해 원장님과 말씀 나눠볼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몸의 중심축입니다. 척추, 그 구조, 기능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척추하면 우리 이제 몸에 대들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굵고 길다란 뼈로 돼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 쉬우신데요. 그렇지 않고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벽돌 같은 뼈들이 위아래로 쌓여서 기둥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아래 척추뼈 사이에는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구조물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디스크가 척추뼈에 이제 충격도 흡수해주고 척추뼈가 앞뒤, 옆으로 이제 굽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네네. 오른쪽 그림은 척추뼈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척추뼈 중앙에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 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 신경이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네. 이 신경이 지나가는 이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하고요.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 척추관 협착증에 나오는 척추관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자, 이 척추 질환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대표적인 척추 질환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디스크 탈출증은 흔히들 줄여서 이제 디스크라고 많이 부르시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디스크는 병명은 아니고 위아래 척추뼈 사이에 끼어 있는 구조물을 뜻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네네. 이 디스크는 질긴 껍질 속에 이제 쫀득쫀득한 양상의 내용물이 차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외상이라든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이 디스크가 손상을 받게 되면 디스크 껍질 또는 내용물 일부가 함께 돌출이 돼서 신경을 자극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 디스크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네네.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허리 통증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통증이 이제 기침할 때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허리뿐만 아니고 엉덩이, 다리 쪽으로 통증이 타고 내려가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이 아프지는 않지만 허리나 이제 하반신이 무겁게 불편한 느낌도 허리 디스크가 좋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네. 척추관 협착증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이제 좁아져서 이제 신경이 눌려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디스크 탈출증과의 차이점은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디스크 돌출 외에도 이제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라든가 관절뼈가 두꺼워져서 신경이 이제 전반적으로 눌린다는 것이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네. 허리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으로는 이제 허리 엉치 통증, 이제 다리가 저리거나 하는 통증이 나타나실 수가 있고 특징적으로 이제 오래 걷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쉬었다 가셔야 되는데 그럴 때 쪼그려 앉거나 벽을 짚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시면 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또한 발바닥에 뭔가 붙어 있다거나 발바닥이 시리거나 저린 증상도 허리 척추관 협착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자, 대표적인 척추 질환 디스크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척추 질환으로 허리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단계별로 좀 치료 방식이 달라지겠죠. 네,
허리 통증은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치료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입으로 복용하는 뭐 진통소염제나 뭐 근육이완제, 신경통약 같은 약을 드시면서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병행하는 보존적인 치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네. 이런 보존적인 치료 이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으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허리 주사 치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사에는 이렇게 신경 차단술이나 아니면 증식 주사, 뭐 신경 성형술, 척추 관절 주사 같이 이제 다양한 주사 치료가 있겠고요. 예. 이런 주사 치료로도 통증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라고 하는 채소 침습 내시경 치료술도 있겠습니다. 네. 가장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기존에 절개를 크게 해서 뼈를 크게 제거하거나 아니면 척추뼈 마디를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유압술 등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사못이든 유압술이든 수술이든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겁이 나는데요.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리 조기 진단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악화되는 것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 하면 역시 주사 치료가 떠오르는데요. 그 가운데 원장님 증식 주사 어떤 치료입니까?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이제 인대나 힘줄의 부분적인 손상이 완전히 낫지 않아서 생기는 만성적인 통증에 대해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치료가 네. 되겠습니다. 이게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우리가 이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주사를 해서요, 그 주사 맞은 부위에 인위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염증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대나 힘줄이 보다 튼튼하게 강화돼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 4주 간격으로 6번에서 10번 정도 이 증식 주사 치료를 받아보시게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통증 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인 기능들, 특히 인대가 또 튼튼해진다고 하니까요. 기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가 바로 증식 주사 치료가 아닌가 합니다. 원장님, 이외에 또 어떤 장점들, 우선 간편할 것 같고요. 특징 있으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이제 일시적인 통증 완화가 아니라 인대나 힘줄을 이제 강화시켜서 이제 척추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술 과정이 간단하고 시술 시간도 짧고 이제 시술에 따른 합병증도 이제 비교적 적기 때문에 고령이나 고혈압, 당뇨병 같이 이제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이 증식 주사 치료를 이제 대체로 안전하게 받아보실 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실제 이제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이제 설명드렸던 대로 인대나 힘줄 손상과 관련된 근골격계 통증 이제 두루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약물 치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주사 시술, 뭐 관절 주사, 신경 차단술 같은 이런 주사 시술을 받았는데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 증식 주사 치료로 이제 통증 완화가 되시는 경우도 꽤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수술하지 않고 만성 통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증식 주사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전에 척추 수술을 한번 받으셨다 하더라도 통증이 또 재발하신 경우에 이 증식 주사 치료로 또 통증이 완화가 되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증식 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치료 사례 만나볼게요. 제법 고령이십니다. 77세 어머님께서 증식 주사 맞으셨어요. 네, 70세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는데요. MRI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 제일 좌측 사진 보시면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허리 디스크 두 군데가 아주 경미하게 살짝 돌출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가운데랑 우측 사진은 디스크가 이제 얼마나 신경을 누르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단면 사진인데요. 그렇게 신경이 많이 눌려 있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증식 주사 치료를 이제 3회 받으시고 나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통증이 없어지셨고 증식 주사 치료 종료하고 이제 9개월 시점까지도 통증 재발 없이 잘 지내셨습니다. 증식 주사 실제 치료까지, 치료 사례까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벌써부터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전화 통화 함께 해볼 텐데요. 자, 만약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조금 줄어든다 하시는 분들, 또 걸을 땐 아프다가 잠시 앉아쉬면 나아진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콜센터 여러분의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원래 우리 나이로 76. 예, 76세, 70대 중반이신데요. 원장님과 예. 인사 나누시고 어디 아프신지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버님 불편하신 거 말씀해 주십시오. 아, 예. 이래 엎드리가 일을 하는 데는 별로, 이게 농촌인데, 네. 네네네.
저 허리가 안 아픈데 네네. 뭐 이래 들고 무거운 걸 들고 이제 들고 움직인다든지 그러면 허리가 아파요. 네. 무거운 거 들 때. 네네. 걸어 다닐 때 아버님 혹시 다리가 저리거나 땡기거나 하는 증상은 없으세요? 다리가 이제 발바닥이 저리 이제 일어나 가지고 그냥 있을 때는 아프진 않은데 네네. 누가 있거나 앉아 있거나 안 아픈데 네네. 발바닥이 진짜 쥐가 이제 많이 나요. 아, 발바닥에 쥐가 많이 나세요. 예, 네. 이래 이제 찌릿찌릿하게 뭐 그런 기라요. 네. 아버님 혹시 그래서 이 증상으로 병원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셨나요? 아, 예, 약 한 20년 전에 네. 다리가 매 아파가지고 네. 한쪽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이제 병원에 그 뭐 큰 병원은 아닌데 그래 병원에 가서 그 척추 주사를 한 대 맞고 네. 주사 맞으셨고. 그 척추 주사를 한 대 맞았더만은 그래가 한 20년 동안 뭐 괜찮았어요. 괜찮으셨어요. 예, 그래 그 병원에 이제 또 한번 가가지고 네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원장님이 저 환자가 이제 좀 이래 약간 이래 서로 이제 이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극이 돼가지고 그 원장님이 그래 그래 뭐 다행히 그래도 그 동안에 그 변했네요 하면서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 동안에는 다행히 잘 예. 지내셨다. 예예.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지냈는데 그래 거기서 또 이제 척추 주사를 한 대 네. 주더라고요. 그래 사진을 찍고 네네.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그래 척추 주사를 한 대 맞고 네. 왔는데 그때만큼 그래 편하지는 않아요. 그때만큼 효과가 이제 막 많지는 않으셨어요, 아버님? 예. 네. 아버님 이제 20년이 지나셨으니까 아버님이 50대였다가 이제 70대가 되셨으니까 사실은 예. 이제 허리가 이제 많이 낡아 있는 퇴행성 변화라고 하는데요. 허리가 이미 많이 낡을 정도의 시간이 지나신 터라 주사 효과가 이전만큼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번에는 한 번 맞고 20년 괜찮은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없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엑스레이만 찍어 보셨다고 하셨는데 아버님 증상 들어보면 허리 디스크가 좀 안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협착증도 같이 있으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증을 보려면 엑스레이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정확한 진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MRI를 한번 꼭 다시 한번 찍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MRI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허리에 맞는 주사가 환자분들께서는 그냥 허리 주사라고 이렇게 퉁치고 알고 계신데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같은 종류의 주사를 하더라도 놓는 부위가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안 좋은 마디에 따라서 또 놓는 부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일단은 검사를 조금 정밀한 검사를 MRI 적어도 CT 정도는 한번 찍어 보셔서 그리고 주사치를 한번 받아 보시면 좀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예. 아버님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세요? 예, 뭐 다른 궁금한 부분은 없습니다. 네. 아버님 그러면 주사를 여러 번 맞아보긴 하셨던 거예요? 아니, 이번에는 여러 번 안 맞았어요. 전자는 몇 번 맞았어요. 네네네네. 예, 약 한 20년 전에는 몇 번 맞고, 한 병원에서 안 맞고 몇 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맞아봤는데. 예. 원장님 그렇다면 이번에도 한번 주사 치료를 조금 이렇게 좀 여러 번 한번 시도해 보는 거는 어떨까요? 네. 당장 이제 MRI나 CT 정밀한 검사 받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시면 주사치를 한 번 받으셨으니까는요. 조금 한 두세 번 정도 주사치를 좀 더 받아보셔도 되고 다만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사치료 한 두세 번 받고 나서 나는 주사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사 종류도 많고 정밀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주사 놓는 위치가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버님 먼저 좀 바쁘시면 주사라도 먼저 맞아보시고 그러고 나서 경과를 좀 보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참 많은 분들이 우선 이제 MRI 검사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제법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검사를 좀 미루시기도 하고 선뜻 마음을 못 내시는데요. 분명히 이 엑스레이 그리고 CT라고 하나요? 네네. MRI 각각의 검사마다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흔히 처음에 이제 병원 가서 먼저 찍어보게 되는 검사는 이제 엑스레이인데요. 엑스레이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엑스레이도 훌륭한 검사이긴 한데 엑스레이에서는 뼈에 큰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아니면 디스크의 이제 높이가 뭐 그대로 유지돼 있나 요 정도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디스크 간격이 실제 우리가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려면 디스크의 일부가 돌출돼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소견을 봐야 되는데 엑스레이에서는 뼈만 나오기 때문에 디스크나 신경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엑스레이 찍고 4번, 5번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많이 들으시는데요. 그런 경우는 뼈 사이 공간이 좀 좁아져서 거기 있는 디스크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해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정도고 적어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럼 단면 영상이라고 해서 이제 그 디스크랑 신경을 보려면 최소 CT 아니면 MRI가 필요한데요. CT는 엑스레이보다는 디스크나 신경을 일부 조금 볼 수는 있지만 형태를 네네.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보려면 MRI가 제일 중요하긴 하겠습니다. 네. 또 우선 치료 효과를 잘 볼 수 있도록 적합한 치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밀 검사가 우선이니까요. 우리 전화 주셨던 아버님께서도 꼭 시간 내셔서 허리와 척추 전문 선생님 계신 병원 내원하시고 검사부터 정확하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방송 건강콜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